안녕하세요. 엑소두스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정치체제, 폴리테이아, 국가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정의의 개념은 제가 여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써놓은 것은 성경에서도 결국 이 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정의, 니카이오스, 차딕, 체다카라 그러는데 결국 이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바로 이 체다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 폴리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놨는데 이게 폴리스죠. 그냥 P-O-L-I-S 이렇게 읽으면 돼요. 폴리스. 이 폴리스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폴리스라는 것이 무려 100번도 넘어서 150, 160번 이상 폴리스가 나옵니다. 놀라셨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뭐 동네, 성, 시내, 고을, 읍내, 고향, 도시, 고향, 도성, 소읍 이런 게 전부 다 폴리스예요,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전부 다 폴리스 개념을 써가지고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갔다. 물론 그리스의 동네란 말은 코라라는 단어도 있어요. 코라라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전부 동네, 성 이렇게 막 다 번역을 했어요. 이게 몇 개가 되는지 뭐 한 거의 7, 8개, 9개가 되죠. 이게 전부 원전 보면 다 폴리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 이것도 폴리스로 썼던 거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폴리스가 그리스의 폴리스가 굉장히 성경과 멀리 생각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성경에 160번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사전에 요새 그 컴퓨터로 편집된 사전 보면은 이 폴리스를 찾아보면은 이게 160 몇 번 나옵니다. 라고 다 써 있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폴리스를 제일 많이 쓴 것은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인데 누가는 히라빈이죠. 폴리스 개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가죠. 누가는 코라도 쓰고 폴리스 쓰는데 굉장히 많이 폴리스라는 개념을 써요. 이 폴리스는 뭐냐? 고대 그리스 고유의 세계관. 이 전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 체제예요. 이게 도시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도 아니고 각자 고유의 직접 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부산, 광주 뭐 이런 게 아니죠. 왜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건 독립적인 체제예요. 자기 독립적인 민주 체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스파르타는 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 그리스 고유 개념,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는 그리스 고유 개념이지만은 그리스인 누가가 이거를 성경에다 수십 번을 써요. 왜냐? 친화적인 노력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친화하려고 그들이 쓴 용어를 많이 쓰는 거죠. 이 폴리스는 도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도성으로 쓸 때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때의 도성이 또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네, 뭐 성시내, 고을, 읍내, 고향, 뭐 도시,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폴리스를 써요. 물론 코라도 씁니다. 코라도 쓰는데 폴리스를 훨씬 많이 써요. 사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폴리스 개념은 히브리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친화적으로 이 폴리스 개념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특히 헬라인 누가가 더욱더 제일 많이 쓰죠. 폴리스의 요소는 독립민주체제예요. 독립민주체제라서 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이러한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민주체제를 운영하여
가는 거죠. 거기에는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 필요해요. 이 시민은 자유민이죠. 자기들이 결정해서 통치자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폴리스라고, 그것이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이루는 거죠. 제가 처음 지난 강의 때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를 둘로 나눈다.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 그 얘기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인과 야만인. 히라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언어들이 바르바르라 그랬죠. 바바바 의성어라 그랬죠. 그럴 정도로 그들은 폴리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특히 아테네, 폴리스의 대표는 아테네니까요. 아테네 철학자들은 지방에서 온 어떤 지식인들을 굉장히 사실은 무시했어요. 지방에서 온 지식인들, 그들을 아테네 사람들은 소피스트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라 그러면 굉장히 궤변을 늘어놓는 걸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궤변도 있지만 그들이 엄청나게 현실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테네 철학자들이 지방에서 온 철학자들을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들, 뭐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나가자 그러면 폴리스를 넘어선 철학을 하자. 코스모폴리테스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게 폴리스에 대한 어떤 감정이에요. 폴리스란 체제는 4만 5만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 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해방노예도 있고 그렇겠죠. 그 사람들만 참정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민 개념을 가지고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 전부 백성 개념이지만 이 시민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운영해가는 체제, 그게 폴리스라는 거죠. 이게 고대 그리스의 고유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은 무엇이냐? 폴리스였어요. 그런데 이런 폴리스가 성경에 무려 160번 이상 나왔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전부 다 폴리스예요. 전부 다 폴리스. 이게 전부 다 폴리스로 써요. 누가 뭐 사도들이 그 다음에 코라라는 동네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폴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도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도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영원하다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개념에서 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은 당연히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고 거기에 왕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해요. 백성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 개념과는 맞지가 않죠. 폴리스는 이런 걸 야만인들을 봤으니까 왕의 명령에 한마디 명령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만인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런 의미로 그냥 폴리스를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 티마이오스 굉장히 멀리 있는 그리스 개념 같지만은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 근거 할 때에 이 근거도 역시 아르케입니다. 요하니슨 앤 아르케, 태초에 할 때. 모든 사물의 근거에, 모든 사물의 근본에 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 아르케를 쓰는데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시작하다. 이게 아르코마이라 그러는데 시작하다에서 시작 그렇게 나온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이다. 보통 그렇죠. 이거 저 따 피시카 이렇게 쓰는데 타 메타 따 피시카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건 뭐냐고 피시카는 피지크예요. 피지크 피직이에요. 피직. 그리고 메타는 여기에서는
다음에 뒤에서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뒤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상을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학문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원래 뜻은 자연학 다음에 놓인 책의 편집 순서당 자연학 다음에 놓인 학문 그게 형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메타피직스라 그러죠. 여기서 메타피직스 메타 여기다 이제 메타를 적어 놓으면은 메타를 여기서는 뒤에서예요. 뒤에서 메타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뒤에서도 있고 또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격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메타피지카 이게 메타피직스예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스라는 건 원래 의미는 뭐냐? 자연학 다음에 나오는 학문, 책의 순서상 자연학 다음에 놓인 학문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게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학문. 그런데 여기서도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필연적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존재도 없다는 거죠. 아무 존재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현상계에서 존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이 존재가 제1존재, 필연적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도 존재한다. 나중에 행복론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의미는 종교적이나 도덕적 존재와는 좀 다르게 신에게 이르는 길 이게 호도스죠. 호도스 설명했었죠. 호도스라 그랬죠. 길이에요. 길. 호도스. 이 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먼저 하신 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 이걸 네레크라고 그래요. 네레크.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호도스 네레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지금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의 네릭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네릭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냥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호도스는 길인데 그냥 길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개념들이 그렇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것이 거기다 의미를 계속 갖다 붙이면 뭐가 되죠?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되고 굉장히 높은 뜻도 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자, 다음에 호도스와 네렉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